어떻게 화면 공유됐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나연구소 미니 특강 남이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남이강은 나연구소 미니 특강의 줄임말이고요. 저희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두 분의 강사님이 30분씩 이제 본인과 본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뭐 기존 강사님들도 환영하고 특히 초보 강사님들이 편하게 조금 본인을 소개하고 이 본인이 하는 일을 소개하는 자료로 만들었으니까요. 편하게 자신을 알리고 한번 강의를 연습하는 그런 무대로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제 8회고요. 저희 이제 우리 남이강 담당 진행하시는 분은 우리 나연구소 부방자로 오신 우리 이선영 대표님이신데요. 그럼 진행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돌아오는 나영구소 미니티강 이제 8회가 진행이 됐고요. 벌써 이제 8회차가 됐어요. 항상 뭐 미니특강 들을 때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 미니특강은 어쨌든 초보 강사님을 위주로 그리고 또 기존 강사님들은 나의 컨텐츠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라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뭐 마음껏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능들을 좀 펼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강의해 주실 분은 김현 대표님이시고 예스를 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은 이제 보통 김희영 대표님이 내신 책 내용에 이제 관련해서 뭐 강의를 해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나라 대표님께서 인지행동 치료 기법 중 하나인 CPT 기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항상 자기 소개랑 브랜드 소개 말씀해 주시고 PPT 강의는 30분 중 강의로 이 강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면 소감이랑 이 질의응답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또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하는 이 유튜브로 영상이 또 올라가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나영국에서 또 미니틱강 잡히신 분은 또 임선영 대표님이시라서 스마트 스토어하고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시간은 지금 보니까는 9시 9분이니까 10분부터 40분까지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좋은 알겠습니다. 이야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PPT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예스를 끌어내는 13가지 방법을 쓴 저자, 작가이자 강사인 김희영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우리 미니 특강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우리 대표님, 예, 우경화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주제는 예스를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0분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요. 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열정연구소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중학교 대표님 1학년 때부터 죄송한데요. 슬라이드 쇼 보기 전체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갖고요. 잘 안 해봐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요? 슬라이드 쇼 보기로 하시면 여기 돼요. 들어갈까요? 슬라이드 네, 쇼? 슬라이드 쇼. 네,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럼 여기서 이걸 넘길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클릭하시면 되세요. 클릭이나 엔터 누르시면 되세요. 아, 엔터 누르면 돼요? 예, 네. 예, 예. 그럼 앞으로 가기에는 ESC? 앞으로 가기는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돼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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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앞으로는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네, 네, 네. 지금 소리가 잘 오케이. 들리시나요, 제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50개 직업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13번의 그 안에 이제 사업을 좀 했는데, 이제 사실 뭐 아무것도 없이 해서 좀 약간 그 성공한 케이스로 해서 13번의 그런 좀 성공적인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가 일한 것 중에서는 이제 제 발로 가서 보험이라든가 정수기 판매라든가 뭐 텔레마케터 가장 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영업을 제가 제 발로 가서 모두 다 영업왕 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이제 그 전공한 학과는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고 또 뷰티학과를 전공하고 현재는 실용음악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대학교나 또 연수원, 뭐 은행,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 뭐 기업, 네트워크 이런 쪽에 많은 이제 강의를 수차례 좀 해 봤거든요. 동기부여 강의라든가 이제 뷰티 강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저서로는 이렇게 예스를 끌어내는 13 가지 방법, 뭐 이사할 때 필요한 가이드, 사업할 때 필요한 지침서, 무조건 이기는 성공 마인드, 연애 성공학, 요번에 연애 성공학 책을 또 냈거든요. 그래서 6권의 책을 제가 출간했습니다. 예, 그리고 노래를 되게 못했던 사람인데 도전을 해서 노래는 그 1집은 발라드를 냈고요. 그런 날이란 발라드를 내서 제가 활동을 했어요. 여러 무대에서. 그리고 전국가요제에 가서 나가서 제가 예선에 합격도 하고 요번에 본선을 또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2집은 인제 트로트로 이 남자 내 거 여러분들 꼭 쳐 보세요. 이 남자 내 거 치시면 제 노래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 재미있는 노래니까 한번 꼭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하게 도전을 하면서 인생을 재밌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스를 끌어내려면 오늘의 주제니까 어떻게 끌어내는 인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끌어내기 전에 무엇을 끌어낼 것인가를 딱 한 줄로 명료하게 정하시는 게 좋겠죠. 나는 예를 들어서 보험을 판다 그러면 나는 보험 판매를 한다. 내가 정수기를 판다 그러면 나는 정수기를 판매할 것이다. 정확하게 한 줄로 딱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엇을 끌어낼 것인가? 두 번째는 그것을 왜 끌어내야 되는가? 왜 팔아야 되죠?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려면. 그런 뚜렷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사는 분이 남한을 넘어오려고 압록강을 막 건너서 와요. 두만강을. 왜 넘어올까요? 남한 가면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를 죽음을 무릅쓰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왜 팔아야 되는가? 왜 설득을 해야 되는가? 왜 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동기부여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예.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쓰시는 게 굉장히 동기부여에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뤘어. 이루면은 어떤 기분으로 살 수 있을지 또 뭐 재정적으로 나한테는 어떤 혜택이 어떤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지 뭐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그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쓰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떨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목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기록하는 것도 좋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또 한 줄 써 보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그 정리하면은 요거 세 가지는 무엇을 끌어낼지 오늘 정하셔야 되고요. 무엇을 할지 예스를. 두 번째 왜 끌어내야 되는지 동기부여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요렇게 알고 시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는 인제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탈모제를 내가 파는데 탈모가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인제 머리가 막 빠지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물을 사서 먹었는데 그 물을 먹자마자 머리가 막 나네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이 "내가 머리가 너무 빠져서 고민이다." 그러면 그 물을 여러분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파시잖아요. 어떻게든. 예. 먹어 보라 그러잖아요. 자신 있게. 내가 먹어 봐서 머리가 낫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내가 자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가 체험이 내가 먼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든 내가 설득을 하든 예스를 끌어내려면 먼저 내가 나에게 팔아야 되거든요. "나라면 팔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산 음식 팔고 막 이상한 식재료 팔면서 "우리 가족한테는 안 먹일 거야." 속이잖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도 난 내가 먹을 거고 내 가족한테도 먹일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그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뭐 머리가 빠지든 무좀이 되게 심하게 걸리든 그 약을 먹었을 때 진짜 내가 치료를 받다. 그럼 미친 듯이 빨겠죠. 미친 듯이. 그런 것처럼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남에게도 확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냥 내가 그냥 팔라고 내가 먹고 살라고 남한테 야 이거 사세요. 이거 너무 좋다니까요. 진짜 좋아요. 막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랑 내 마음에서 내가 진짜로 내 몸도 통과하고 내 정신도 확실하게 모든 것이 확신이 된 다음에 상대한테 권유하는 거는 정말 틀리거든요. 에너지 자체가. 예.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랬을 때 굉장히 상대를 압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판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식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하는 거예요. 보험에 대한 지식을 막 공부를 하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료를 많이 탔다. 보험금을 많이 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물에 대해서 뭐 탈모를 나는 물에 대해서 내가 판다 그러면 탈모에 왜 그 물이 왜 탈모가 치료가 되는지에 대한 물에 대한 공부를 막 하면 공부를 할수록 굉장히 자신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먼저 확신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거, 공부하는 거. 공부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확신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열정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열정이. 그래서 내가 하는 분야에 내가 자기 확신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하려면 첫 번째 이제 자기 확신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된다. 예. 그거고요. 어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 종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완전히 몰입됐을 때 거기서 완전 다 내가 땅 팔고 집 팔고 거기다가 막 하잖아요. 뭐 이상한 종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믿을 때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이게 긴가민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게 확실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벨링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판다 그럼 나는 판매왕이야. 나는 여기서 판매왕이 될 거야. 나는 이 판매가 나는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라벨링을 내 스스로 붙이는 거예요. 나는 이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야. 이러면서 라벨링을 나한테 스스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피그마 효과처럼 그 고객한테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이거를 뭐 먹고 나서 굉장한 효과를 볼 거야. 이 상품은 반드시 효과를 볼 거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라벨링도 붙이는 거죠.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태도는 조급함이 있다든가 빨리 사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한 여유로움, 백조처럼 여유로움을 갖고 그분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라벨링을 붙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 같은 거죠. 자기 체면, 고객한테도 체면이 걸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에 대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설득을 하려면 예스를 끌어내려면 연애와 같아요. 어설프게 좋아하는데 거기다 대고 나랑 같이 결혼하세요. 결혼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연애와 같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들었을 때 나랑 결혼하세요 그랬을 때 오케이 하는 것처럼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내 위치에 대해서 알고 내 지식이 어느 정도지? 그럼 여기서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내가 분명히 믿는 믿음 그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게 상대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노인분한테 내가 지금 여기 호프집 문을 열었으니까 생맥주 1+1 줄 테니까 오시라 그러면 먹히겠어요?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또는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별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성격,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으로 판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 정수교 회사에서 막 교육을 듣는다고 그 교육대로 그대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맞게끔 레벨을 맞게끔 해서 권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에 맞게끔.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밖에 없는데 청소년한테 그러니까 뭐 연세 드신 분한테 여기 PC방 문 열었으니까 30분 서비스 넣어드릴게요. 오세요 하고서 아무리 홍보해봤자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맞는 것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솔깃할 수 있는 거. 상대가 구미가 땡기는 거. 그런 것을 맞게끔 해야 되는 거서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적합한가. 내가 예스를 끌어내려면 상대한테 적합한가? 두 번째, 필요한가?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가? 이 부분이? 세 번째,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 물건을 팔아먹는다가 아니라 상대한테
상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한테 적합한지 필요한지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게 먹힌다는 거죠. 내가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대한테 상대가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경청을. 상대가 원하는 거를 잘 듣고 내가 이해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맞춰서 내가 그걸 똑같이 그걸 했을 때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연애와 같다 그랬잖아요. 상대 이상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좀 조용한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해요. 그랬는데 계속 여기서 떠들어. 나를 활발해요. 막 떠들면 아니잖아. 비호감이잖아요. 또 이 여자는 남자한테 나는 남자분이 좀 박력 있는 분이 좋아요. 그랬는데 이 남자분이 식사를 뭐 스테이크 드시겠어요? 부대찌개 드시겠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막 박력이 없이 놀면은 여자분이 구미가 안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걸 잘 듣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그것이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법가의 그 대표 주자 한비자 이분 말씀이 굉장히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은데 이분이 그 얘기한 것 중에 와닿는 게 사람은 본래 이익에 맞춰 산다는 거죠. 이익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기적 목적으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으면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살고 이해가 상충하면 이해가 맞지 않으면 부모 자식이라도 아비와 자식이라도 서로 충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이해가 다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대로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게 상대한테 말을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수는 목수의 언어대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쉽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예.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은 외국어에 약간 말을 갖다 영어로 섞어서 말할 수 하고 흥미롭고 또 구미가 땡기게 이렇게 그다음에 공감이 가게 그리고 배려를 하듯이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거기다 대고 뭐 호텔 뭐 조식이 어쩌느니 뭐 코스 요리가 어쩌느니 그런 얘기를 해봤자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맞춰서 말씀하셔야 돼요. 상대에 배려를 하면서 맞추셔야 되고 상대가 군인인데 뭐 오페라를 갔는데요. 뭐 노래를 하는데 아무리 해봤자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군인에 맞춰서 군화를 신을 때 어떻고 뭐 우리가 뭐 전투할 때 어떠세요? 전투훈련 나갈 때 어떠세요?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부면 주부에 맞춰서 예화를 들고 농사하면 농사하시는 분에 맞춰서 예화를 들고 작가는 글 같은 거를 예화를 들고 이렇게 상대에 맞춰서 우리가 예화를 들면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에 맞춰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설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뭐 물건을 팔 때 보면은 물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많이 알아야 된다. 도입에 인사를 잘해야 된다. 꼬리를 잘해야 된다. 사세요라고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된다. 여러 가지 쭉 프로세싱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첫 번째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이 거의 한 70~80%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이 없는데 아까 연애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서로 내가 그 사람이 땡기지가 않는데 아무리 내가 뭐 나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나 옛날에 무슨 상장을 탔고 떠들어봤자 안 먹힌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진정성 있게 내가 나 이익을 난 이 사람한테 팔아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상대를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상대를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진정성 있게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제가 많은 직업 중에 한 가지가 화장품 코너를 다니면서 예전에 할인 코너 있을 때 주문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때 가서 저 화장품 주문님 받을게요. 못 떨어지셨어요? 그러면 귀찮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제가 했던 거는 진열장을 보니까 먼지가 많더라고요, 지저분한 게. 그래서 제가 가서 진열장을 좀 닦아드려도 될까요? 청소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진열장을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도우면서 재고 리스트를 써드렸어요. 스킨은 몇 개, 로션 몇 개, 에센스 몇 개, 크림 몇 개, 선크림 몇 개 쭉 리스트를 써서 드렸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손해볼 게 없잖아요. 진열장 청소해줘, 재고 리스트 파악해줘,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돕지만 재고 리스트를 봤을 때 떨어진 게 있으니까 물건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럼 나는 스킨 하나 받아올 것 되게 많이 받아온 거예요, 주문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상대를 도우면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여기 지금 동대천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도 15년 정도 부동산 중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도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소득공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그러면 소득공제 하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고 좀 알려드리고 또
뭐 블로그 좀 해서 반찬을 좀 팔아볼까 하는데 블로그 하는 거 아세요?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다른 것들도 직접 이렇게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이제 같이 이어갔던 거거든요. 무조건 집 판다고 집만 파는 게 아니고 정수기 팔면 정수기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진정성 있게 상대한테 다가가야 된다. 다가가야지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설득을 하려면 상대한테 내가 어떤 스킬, 내가 나 잘났다, 뭐 난 지식을 많이 알아 이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사야지 그다음에 상대도 내 걸 팔아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험을 하거나 정수기를 하거나 텔레바키터를 할 때 잘 들었어요, 상대의 말을.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서 그거를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들어야지 상대의 원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성 있게 대해서 관계 형성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형성. 그다음에 인제 그렇게 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사려면 미러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러링.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너와 아군이야. 나는 당신과 적이 아니라 같은 아군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선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팔짱을 딱 끼고 있으면 같이 팔짱을 끼고 상대가 말을 "우리가 저쪽에 갔을 때 이랬어요." 그러면 "아 그랬어요? 맞아. 저쪽이 그렇죠." 손을 같이 제스처를 해 주고 머리를 이렇게 올려주면 "아 맞아요. 그랬어요."라고 나도 살짝 머리를 올려주고 태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태도. 그다음에 목소리가 상대가 뭐 기분이 언짢은지 약간 톤이 가라앉았어요. 도레미 도톤이야. 그러면은 "아 내가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라고 하는데 나는 기분이 좋아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이러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약간 도톤이면 나도 같이 "아 네.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나요?" 약간 저음 톤으로 가고 상대가 기분이 좋아서 고조가 돼서 "나는 어디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기분이 좋으면 "어머 롯데월드 다녀오셨어요? 너무 좋으셨겠다." 나도 같이 올려주는 거죠, 톤을. 그래서 중요한 게 목소리 톤 그다음에 그 톤을 좀 약간 음을 좀 맞춰 주고 그다음에 소리가 솔톤이면 솔톤, 도면 도 이렇게 맞춰 주고 속도. 말이 빨라. 그런 사람한테 천천히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내가 "롯데월드 다녀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나도 같이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빨리. 그러니까 말의 속도, 그다음에 목소리의 톤, 그다음에 감정 상태. 상대가 되게 차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가을 분위기야. 근데 나만 여름이야. 신나서 막. 안 맞는다는 거죠. 맞춰야 된다는 거죠. 감정 조절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도, 제스처. 제스처를 할 때 그대로 나 손가락, 머리 '아 그러셨구나.' 저쪽에서 고개 끄덕 나도 같이 해 주고. 이렇게 같이 '나는 당신과 같은 아군입니다.' 이렇게 같이 해줄 때 좀 동질감이 생겨요. 그래서 쪼금 기울이게 돼요. 그다음에 상대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딴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아이 컨택. 눈을 잘 바라봐 주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계속 눈만 바라보고 있으면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바라봐 주다가 살짝 딴 데 보고 '아 네 그러셨구나.'라고 이렇게 공감해 주는 굉장히 그런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백트래킹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나 롯데월드 다녀왔어요." 그랬으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롯데월드잖아요. 롯데월드. 롯데월드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럼 "아 롯데월드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그 명사라든가 핵심어를 한번 딱 짚어 주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예. "나 미용실 갔다 와서 파마했어요." "어머 미용실 가서 파마하셨구나."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시는 거예요 말을. 그랬을 때 굉장히 동질감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리액션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상대가 말을 하는데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리액션을 적절하게 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세요. "아 롯데월드 갔다 오셔서 기분이 좋으셨어요? 좋으셨겠다." 리액션. 이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아우 좋으셨겠다." "너무 슬펐어요."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장례식 갔다 왔는데 슬펐어요. "어머 굉장히 슬프셨겠다." 표정도 우울한 표정. "아유 슬프셨겠네요."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되는 거죠 표정도.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할 때도 무조건 "어머 너무 이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게 아니라 "아 오늘 이런 빨간색 드레스에 빨간색 옷에 이렇게 하얀색 스커프를 매니까 굉장히 포인트가 생기고 이쁘시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 주시면 진정성이 있게 들리기 때문에 칭찬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네. 이게 안 넘어 그래서 인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마스터 키가 뭐냐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미국의 그 경영학자 피터 드래커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말씀하신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 말하지 않는 상대의 말을 캐치해서 듣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설득을 해내는 S를 끌어내는 마스터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의 감정과 환경과 상태를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해서 들어야 되는데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청개구리가 죽을 때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 죽으면은 저 바닷가에 묻어줘. 그런다고 진짜 바닷가에 묻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라는 G.O.D 노래가 있잖아요. 그 진짜 들어 그걸. 엄마가 짜장면 싫다 그랬으니까 안 줘. 엄마 싫지?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의도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마라톤을 한 다음에 와서 가게에 와서 시원한 사이다를 주세요 그랬는데 시원한 사이다가 떨어졌어요. 없어요라고 하면 물건을 못 팔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마라톤을 한 다음에 시원한 걸 찾고 있구나. 그럼 물이 필요하겠다? 시원한 이온 음료가 필요하겠다? 그럼 대체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이다가 없는데 이온 음료가 있어요. 시원한 거. 지금 마라톤하고 오셔서 갈증이 나시죠? 그럼 이온 음료가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고 내가 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그 원하고 있는 그 파악, 상태를 갖다 잘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해서 그걸 갖다가 딱 캐치하고 딱 그걸 제시하는 게 예, 그것이 바로 설득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4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4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기운찬 아저씨. 예, 기운찬 아저씨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약간 기분파예요. 그리고 행동이 급하고 빠르고 욱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제가 DISC 그 디스크에서 약간 제가 변형한 건데 욱하고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도 동작이 빨라야 돼. 빨리 같이. 빨리. 이런 사람 급한데 거기다 대고 천천히 느리면 속도 돼서 아우 됐어요. 안 사요. 그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빨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핸드폰인데 100만 원인데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빨리 핵심만 얘기하고 결론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당신 정말 존경스러워요. 대단해요. 당신은 히어로예요.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예요. 하면서 딱 이 사람의 딱 봤을 때 아우라를 봤을 때 금목걸이 막 해병대 이런 거 반지 끼고 있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와 해병대 나오셨어요? 어머 우리 오빠도 해병대 나왔는데 안 나왔어요. 우리 오빠. 안 나왔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갖다 대는 거예요. 와 해병대 어쩐지 너무너무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하나 팔아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요번에 신제품인데 이 정도는 갖고 다니셔야 사장님급 정도는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걸 아무나 못 갖고 다녀요. 사장님 정도 멋있는 분이 갖고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최고급 핸드폰을 딱 갖다 대는 거죠. 아무나 못 갖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유형에 맞춰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랄한 사춘기. 이런 사람은 막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 타인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별로 상처를 안 받아. 그리고 공감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나 나이키 신발 나도 나이키 신발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 나이키 신으셨네? 와 웬일이야 이거 티셔츠 어디 브랜드예요?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이쁘다 내 스타일이에요. 공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웃음이 많고 관심을 많이 받기 원하고 관종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막 관심 받기 원하고 칭찬을 좋아해요. 오 되게 이쁘시다. 그러면서 사람 예시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핸드폰을 샀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핸드폰을 이용을 이번에 샀더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은 친구들하고 핸드폰 소통도 많이 되고요. 통화를 몇 시간 해도 무료예요. 친한 사람들하고 통화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서 사람과의 예시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발랄한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지 이런 사람한테 막 가격이 어쩌느니 막 해봤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얌전한 아줌마. 이분은 결정장애 살까 말까 하는데 결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가족 중심이고 외모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가성비 높은 걸 많이 따져요. 알뜰한 거. 그래서 핸드폰 봤을 때 요금이 저렴한 거로 해서 이런 게 있고요. 혜택이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 이런 걸 갖다 대야지 이 사람한테 먹힐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은 결정장애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도 끝까지 참고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뭐든지 물어봐. 한 번 또 아까 얘기했던 건데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신뢰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도 참고 계속 인내를 하면서 들어줘야 돼 이분은. 그래서 이런 얌전한 아줌마한테는 질문을 해도 폐쇄형 질문, 선택형 질문. 예, 우리 사모님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빨간색, 파란색. 예, 빨간색 좋으시죠? 빨간색. 예.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선택하고 가격이 이거는 29,900원, 이건 23,800원인데 이런 게 좋으시죠? 어떤 게 좋으세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질문형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다음 마지막으로 깐깐한 전문가.
이런 사람은 딱 봐도 눈, 코, 입이 딱 몰려있게 생기고 논리정연하게 생겼어요. 논리정연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산, 수치, 자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얼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거는 88만 9,500원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10%가 DC돼서 79만 9,458원입니다까지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 쪽이나 삼성맨들 이런 분들이 많겠죠. 계산형들. 인간 계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뭐 칭찬을 하거나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칭찬 이런 거. 이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싫어하고 칭찬 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정연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당신은 최고 똑똑해. 인간 계산기야.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계산기 수치화해서 이런 자료가 이렇게 있고 이건 AS는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건 이제 문제가 됐을 땐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이 사람한테는 잘 맞는 유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유형에 맞춰서 관심사나 가치에 맞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뭔지 그 가치에 맞는 상품을 제시해서 물건을 파시는 거예요. 유형에 맞춰서. 예. 내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이 유형에 맞춰서 예, 물건을 파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벨포트라는 주인공이 여기서 나온 건데 벨포트가 이제 이 주민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선 펜을 팔아보라 그래요. 영화에서 펜을 팔아봐라. 근데 딴 친구들은 이 펜은 뭐 신제품이라서 잘 써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 펜은 싸고 뭐 어쩌고 굉장히 장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 명은 굉장히 선수예요. 꾼이에요. 물건을 잘 팔아.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냅킨을 딱 뽑아서 딱 던져요. 내 이름을 써봐 그래요. 내 이름을 써보라 그래요. 냅킨에다가. 그러면 볼펜이 없잖아요. 볼펜이 없으니까 볼펜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상대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한테 상대에 맞게끔 해서 물건을 제시하고 그 유형에 맞게끔 하고 상대가 말하지 않는 의도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캐치해서 물건을 이 사람 상태에서 이 사람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게 상대에게 예스를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3가지 방법 중에 이거는 아주 일부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 안에 엄청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하우가 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스24부터 해서 교보부터 다 올라와 있으니까 책을 꼭 사서 한번 보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맞춰서 제가 하느라고 네. 시간 딱 맞춰주셨어요. 네네네. 명강사는 원래 시간을 딱 맞춰야 되거든요. 와, 대박.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강의 내용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야, 책을 진짜 사서 읽어야 될 것 같아. 진짜로요? 진짜 사서 야, 인증샷에서 올릴게요. 영서 네, 강의 톡방에다가. 지금 이 장창훈 작가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1,500권 쓰신 분이 제 책을 어떻게 접해서 읽고 나서 블로그를 써주시고 너무 좋다고 네, 많이 팔아주셨어요. 1,500권 쓰신 분이 많이 팔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왜 책도 대단하시네요. 진짜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강의를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략이 뭐 눈높이 제가 맞춰서 하시는 할 때 게. 그 버스 앞에서 서 있을 시간이 아까워서 버스 기다리는 분한테 정수기를 팔았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타서 버스 운전사한테 보험을 팔았어요. 야,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하다. 운전하시니까 최소한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것 같아서 운전에 지장 주지 않고 빨리 저도 이 버스를 이용했으니까 기사님도 제 거를 가입해 주세요.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명함을 계속 돌리면서 인사하면서 계속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진짜로. 야, 와, 마케팅의 대단하다. 귀재. 마케팅의 귀재야. 그러니까요. 자기 업에서 활용할 수 있죠, 책이. 야. 네네네. 내용도 좋았지만은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시네. 앨범도 내시고 영업도 하시고요. 요거 맞는 일단 분들. 화면 내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화면 공유 누르시면 중지하시는 게 공유 있을까요? 중지 누르시면 공유 돼요. 중지. 예. 중지.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잘 들었고, 일단 두 번째 김나라 대표님 그 얘기 하시는 거 듣고, 네. 지금 하는 이야기 다 마저 끝낼게요. 이제 우리 김나라 대표님도 뭐 얘기 들으니까 전문가, 상담 쪽으로 심리치료 전문가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김나라 대표님 부탁드려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뵌 분도 계시고 좀 새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보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요. 네. 편안한 마음을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제가 해볼게요. 근데 이 화면 네. 공유를 했을 때 이 슬라이드를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서 볼게요. 한번 슬라이드 공유해 볼게요. 제 화면이 다 커버가 되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실까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 가보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 셀프 테라피라고 해서 이게 상담에서 네, 이게 상담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기법인데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기법입니다. 그런데 상담 상황에 꼭 가시지 않고도 혼자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한다고 한다면 그 시계가 있어야 될 텐데, 네, 보고 있겠습니다. 전 강사 생활을 오래 했고요. 네, 그래서 서울 카운슬링 센터에서 지금 상담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카운슬링 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게 있는 게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나 교포들이 와서 이제 그 내담자가 돼서 이제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얼마 되지 않는, 몇 개 되지 않는 그러한 센터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분들이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도 오시고 아프리카도 있고 뭐 미국, 캐나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케이스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이 기법을 활용할 때 좀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때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저는 인생 디자인 학교라는 곳에서 새벽 낭독 독서 모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느끼는 그건 집단 상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진행을 좀 해보고 있고요. 한국코치협회 KAC 코치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윗단계로 좀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식 전환, 관점 전환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게 KPC 코치인데요. 바로 어제 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빈저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아빈저 연구소 컨설팅 그룹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었는데요. 그게 코칭 펌이에요. 그래서 아웃워드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법을 활용할 때요. 왜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요. 어떠한 걸 매개체로 써서 하잖아요. 거기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을 많이 해서 기업 문화를 바꿉니다. 생각이 또 전환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했던 거는 그거에 대한 번역과 그거에 대한 내용 진행과 하나은행 지점장 워크숍 PM 뭐 이런 워크숍 PM 그런 것들을 맡고 했었고요. 영어 강사 쪽으로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이 좀 나서 한번 제 표현을 해보겠다고 해서 성남 FM에 기획안을 넣고 그리고 심리책 영어 교육 방송을 진행해 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약간 연극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게 심리, 그리고 책, 독서, 영어에는 또 어떻게 접목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나의 행복한 일상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 블로그는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공유하고 같이 한번 함께 하실 분들은 환영합니다. 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Cognitive Behavior Therapy라고 하는데요. Cognitive는 인지고요. Behavior, 행동, 해서 Therapy, 치료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지금
좀 어떤 게 보이실까요? 저는 같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쪽입니다. 이런 강의를 할 때 편안하게 음속으로 열어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 명은 울고 있고요. 한 명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아주 많이 엉켜 있는 분은 내담자 같고, 네. 잠깐만요. 그리고 앞에 이거를 좀 실타래를 하나하나 분류해서 그러니까 풀어준 느낌이에요. 네. 아, 네. 네. 또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한 단어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뭐가 떠오르실까요? 꼭 상담 상황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한 명은 울고 있는데 머리가 막 이 안에 엉켜 있고요. 한 명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경청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하고 경청 위로. 네, 네. 네. 그래서 꼭 이분이 상담자가 아니고 친구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할 줄 아시는 분이면 이걸 하겠죠. 그래서 내담자든 누구가 막 어떤 내용을 갖고 울고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어. 남자친구랑 이렇게 해서 이런 감정이 들었고 이런 게 이래서 이랬어 라고 하는데 한 명은 이거를 하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지치료 쪽으로요. 아론 백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기법으로 저희가 이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사고와 부정적 신념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기분 좀 나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을 활용을 좀 해볼게요. 네, 신희정 선생님이랑 이선영 이제 대표님 선생님이랑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걸어가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신희정 선생님이 그냥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영 선생님이 딱 생각을 하시기에 어라? 얘 나 안 좋아하네? 어떻게 인사를 안 하고 갈 수가 있어? 나 얘랑 다시는 말 안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이 우리 가끔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때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다 인지 왜곡적 사고를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흑백 논리라고 하죠. 지금 오늘은 이거를 커버를 다 할 수 없지만 한 10가지적 왜곡 신념이라고 하는 왜곡적 사고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아론 백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동적 사고라는 게 지금 이렇게 지나갔을 때 원래는 신희정 선생님은요.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안경을 안 쓰고 계셔서요. 이선희 선생님 못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못 했는데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는 게 얘는 나를 싫어해 라는 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울증, 불안, 신체, 섭식, 분노, 공황장애 이런 거에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게요. 생각이 뭐를 할 수 있다? 생각은 느낌을 바꾼다. 네. 그래서 thought change feelings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로 갖고 가서 많은 것들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here and now라고 해서 현재, 지금 여기라는 거를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요. 내가 어떻게 내 사고와 느낌과 행동과 나의 신체적 변화를 바꿀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둡니다. 해결 중심적입니다.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으로 가는 건 과거에 나는 이랬어요. 이래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하는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죠. 하지만 이거는 거기보다는 현실에 중점을 둡니다. 사고, 정서, 행동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아까 보셨을 때 3가지의 동그라미가 있었죠.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 그 분류하고 있었어요. 얘 사고는 어떻고 그래서 지금 느낌은 어떠며 그래서 행동은 어떻고 이제 나아가서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들어올 텐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사고의 재구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고의 재구조화라는 건 내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내 사고가 이렇게 바뀌었더니 내 느낌과 내 행동과 나의 신체적 변화는 이렇게 바뀌었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모델을 좀 찾아 갖고 오려고 했더니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영어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신체적 반응, 행동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thoughts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Nobody likes me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한번 더 볼까요? 여기 상황은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박통창 선생님께서 모임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나는 여기서 좀 어줍기도 하고 이래서 나한테 누군가가 손도 내밀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길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것은 어디서 올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릴 때 내가 듣고 자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너는 이렇게 행동을 해서 누가 널 좋아하겠니? 아, 너 이러면 있잖아. 너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아. 막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됐다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 꽂혔어요. 꽂혀서 자동적 사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 아무도 안 좋아해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를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외로워요. 외로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통창 선생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네. 혹시 어떤 걸 말씀해 주면 별로 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고 싶어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를 안 좋아해. 그 상황에서 나를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외로움도 올라올 수 있고 화도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좀 누군가가 쳐다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나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쳐다봐? 이렇게 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의 신체적 반응은 어떨까요? 나의 신체적 반응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좀 변할까요? 한번 느껴봐 주시겠어요? 사람은 뇌가 언어를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내 신체적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그럼 그 느낌이 와요. 내 신체적 변화로. 제가 느껴봤을 때는 나를 왜 아무도 안 좋아해? 여기서 억울해. 막 이런 감정이 오니까요. 여기가 지금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울음도 일어나고요. 배도 불편해요. 열받아요, 열받아요. 그쵸. 맞아요. 열받죠. 얼굴 뜨거워져 얼굴이. 그럼요. 배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죠. 이제 소화도 안 눈물이 돼. 나요. 눈물이 소화도 안 나죠. 돼. 소화도 안 돼. 말도 안 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싶을까요? 누군가와 얘기하고 안절부절. 안절부절.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리를 피하고 싶게 네, 맞아요.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요. 저 죄송한데요. 오늘 바빠서요. 약속 있는 걸 깜빡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의욕상실. 의욕상실. 의욕 상실.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왜 그러지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사고를 한번 바꿔볼까요 해서 지금 인지 왜곡의 10가지를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나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에서 어떤 생각을 거기서 해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장소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나를 안 쳐다봐요. 어떤 사고가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를 정말 안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무도? 제가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건 다들 지금 정신없이 바쁘구나. 그래서 지금 새로운 내가 보이지 않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아무도 내가 나를 먼저 말을 걸어볼까? 네. 그래. 여기 사람들 많은데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면 나한테 누군가가 호응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 뭐가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떤지 관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을 먼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관찰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어 하는 것 같네? 라고 만약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느낌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만 두고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차분해질 것 같아요. 화나거나 힘들었던 감정이 좀 더 차분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시면, 다들 바빠서 나한테 신경을 못 쓰고 있구나. 나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기서는. 아까 불안이 올라왔던 거는요. 마음 좀 편안해질 것 같네요,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외로움도 조금 수치가 내려갈 수 있고요. 불안도 수치가 조금 내려갈 수 있고요. 화가 나는 감정도 조금 다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BT 기법은 어떤 거를 확 바꾸는 게 아니고요. 수치화시켜서 내가 만약 불안이 한 8까지 올라왔다 하면 7이나 6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3까지도 내려가고 2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체적 변화는 어떻게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아까는 가슴이 너무 답답했고요. 울분이 일어났고요. 배도 좀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 편안하게 좀 차분해지니까 좀 신체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가슴이 좀 어떠세요? 그 답답했던 게 차분해져요. 차분해져요. 네. 그래서 여기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 보여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행동이 바뀝니다.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행동이 바뀝니다. 이것을 이제 내가 불편한 게 올라오거나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게 아주 큰 트라우마일 때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요. 너무나 그런 거, 예를 들면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데서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 하실 때는 이게 귀찮으실 수도 있고 하기 힘드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해보실 수 있는 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 네, 반대로 가긴 하지만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자꾸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거기서 더 조금 나아가면 내가 죄책감이 들어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왜 죄책감이 들지? 내가 왜 불안할까? 이러세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불안해도 괜찮다. 나는 죄책감이 들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이 뇌가 이 언어를 듣고 내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영어 표현이긴 한데요. Every part is welcome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파트는 되게 환영이다라는 뜻인데요. 나의 불안도 환영하고 죄책감도 환영하고 나의 이런 생각도 환영하고 행동도 환영한다라고 하시다 보면 그게 점점 이게 가라앉혀져서요. 바뀔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생각이 올라오셨을 때요. 그 감정을 한번 보시고 내 생각은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까를 보시는 거죠. 거기서 그게 조금 더 괜찮아진다고 하신다면 여기까지 신체적 변화도 갖고 가보시고요. 나아가서는 행동. 그래서 내 행동이 바뀌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 문화든 저희가 뭔가 독서를 하든 이게 다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 분이 계시다면 나눠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예를 하나를 드려봤는데요. 지금 제가 이쪽으로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되면 이 생각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는 위험한 곳으로 갈 것인가? 왜곡된 사고를 함으로써 아니면 나는
그 왜곡된 사고를 좀 더 바꿔나가면서 안전한 곳으로 갈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저희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긴 해서 이런 그림을 갖고 와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뭐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은? 손을 들고 살려줘. 칼을 들고 이렇게 살려주세요. 네, 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이 생각이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저한테 많이 남는데요. 생각이 어떨 땐 구원일 때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느낌을 바꾸고 느낌을 바꿈으로써 뭘 바꿀 수 있죠? 저희의 행동. 네, 행동을 바꾸고 행동도 바꾸지만 좋아요. 행동도 바꾸지만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여기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느낌은 신체적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느낌을 바라보시는 게 신체적 변화를 바라보시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한번 다시 가본다면 생각, 그리고 생각, 감정, 감정, 아까 또 그리고 신체적? 신체적 느낌, 신체적인 변화, 네, 맞아요. 신체적 느낌, 네, 신체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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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다면 나눠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내가 이런 거는 좀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실까요?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네. 나는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좋고요. 감정에 따라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난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또 좀 떠오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좀 의기 떨을 때 어깨를 딱 펴고 이제 몸을 딱 피니까 자신감 생기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연극이나 이런 때도요, 말씀을 하시니까 반가운데요. 화나는 감정이 안 나잖아요. 그럼 연출님이 뭐라고 하냐면 책상을 두들겨!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되면 그 감정이 올라오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게 좀 떠오르셨을까요? 괜찮아. 무엇을 해도 화가 나도 괜찮고 기뻐도 괜찮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다 해도 괜찮아를 나에게 말해주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좋다, 나쁘다의 느낌에 대한 것이 이제 조금씩 더 그 희석이 되는 그러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불안이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또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 생각을 바꾸면 감정과 신체의 반응과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과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변화가 된다는 걸 느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했던 부분 이제 긍정 확언과 굉장히 많이 같은 맥락으로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언어가 긍정 확언을 인지함으로써 내 느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그것을 이제 갖고 가는 것을 3개월씩 얼마씩 하다 보면 한 3년을 생각해 보시면요. 너무 멀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동기부여가 확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좀 떠오르셨을까요? 한 번만 더 부탁드려 볼게요. 혹시 있으실까요? 생각은 뭐 두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는데 항상 나는 긍정으로 생각한다 이런 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신체적 반응도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나온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이 말씀도 굉장히 반가운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를 헷갈리지 않게 해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 인지행동치료는요, 부정적, 긍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인지 왜곡이라는 것과 왜곡되지 않은 사고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흑백 논리의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또한 내가 너무나 어떤 하나의 부정적인 집중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서 어떻게 또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쪽의 사고로 해서 긍정심리학과는 약간의 다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으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까요? 나는 이걸 일주일에 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2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각과 느낌을 친구들한테 나눠보겠다든가 아니면 적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요.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 이제 행동, 설계로 들어갑니다. 실행. 혹시 기억나시는 게 여보세요? 있을까요? 네네, 주리님. 네. 아, 보니까 이거 다른 책에서도 좀 본 내용인데요. 생각이 네.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신체적 반응이 바뀌고,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인생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고 실천하는 게 많은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맞는지 아니, 맞습니다. 너무나 정리를 잘 해주셔서요. 그래서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 부분이 저한테도 와닿는데요. 그렇게 네. 하면 이제 저희가 만약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실행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 적는 거를 일주일에 얼마나 해보고 싶으실까요, 주리님? 많이 안 하셔도 괜찮고요. 네. 저는 아침마다 쓰고 있거든요. 아, 쓰고 네. 있고 블로그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긍정 학원 같은 거를 해봤어요. 감사일기도 써봤는데 지금 네. 감사일기는 쓰고 있지 않고 그냥 한두 줄씩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게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도 많이 생기고. 아, 네. 맞아요. 이렇게 또 경험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기 감사합니다. 신뢰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1년 정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 분만 더 부탁을 드려볼게요. 나는 이걸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 이미 하고 있다. 좋고요. 저는 네. 백지원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매일같이 필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많이 빼먹기도 하는데요. 긍정적인 필사를 하고 나의 긍정 학원문을 쓰고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잘했던 얘기를 나한테 칭찬해 주는 것을 매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씀으로 해서 내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 갖고 너무 좋았고요. 좋은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 위험한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안전한 길로 갈 거냐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내가 안전한 길을 잘 선택해서 잘 가고 있구나 해서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강의가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필사를 또 하시는 그 부분을 나눠주셨네요.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 잘 갖고 가서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시거나 나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3년 뒤에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생각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멋져요. 두 분 너무 잘하시다. 두 분이 진짜. 아니, 저도 생각난 게 저도 지금 블로그 한 7,500개를 썼는데 그중에 한 2,000개 넘게가 다 제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하는 그런 글도 쭉 썼는데 굉장히 정화, 치유, 자기 확신, 위로 굉장히 도움 많이 됐었거든요.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 내공이 쌓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시간들이 쌓이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 경험했어요.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두 분 강의가 너무 좋네요. 뭐 항상 뭐 남이 강의에서 오시는 강의들이 다 좋았지만 또 이번 강의도 또 김영 대표님, 김나라 대표님 각자 영역에서 전문가로 엄청나게 또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이 오셔서 하셔서 너무 좋아서 서로의 노하우를 너무 많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일단은 이 이야기를 소감을 한마디씩 하면 좋은데 우리 박은희 대표님부터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궁금한 질문이나 두 분한테 뭐 궁금한 질문이나 뭐
소감 한마디씩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되어 있네요. 오늘은 사실 강사 컨택의 미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더 듣고 싶다. 맞아.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고요. 김희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국열정연구소 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타이틀에 걸맞는 정말 딱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적이시구나. 그리고 되게 강의가 되게 쏙쏙 들어오고 흡입력이 있는 강의였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쏙쏙 들어오고 핵심만. 이제 다만 아쉬운 게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책은 꼭 사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확실히 들었고요. 오늘 책 책을 많이 나가네요. 분명히 뭐 사보세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사라고 책 사세요 이런 말 안 했는데도 사봐야겠다 생각이 영어로 기재. 네. 맞아. 그러니까 딱 내가 저 책을 사보면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강의를 열정적으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유튜브 영상 그것도 올려주셨지만 그거는 오픈 채팅방에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저기 대표님. 그래서 들어보면은 안 들어봐도 사실은 느낌이 나와요. 사실은 안 들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들어봐도.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이란전에 거. 네. 신나던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가진 게 많으신 분이구나. 굉장히 열정적이시구나. 저도 사실은 한 열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네요. 별말씀이요. 멋진 분을 모셨구나. 또 다음 강의도 기대를 해봅니다. 2탄?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보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나래 대표님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았어요. 하나만 빼면 영어라. 제가 영어를 못이라 영어는 뭐 제가 공부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참여형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편하게 말하게 근데 이제 강의가 조금 짧아서 아쉬웠죠. 많이 좀 아쉬웠고요. 좀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컬러가 되게 달라요. 컬러가 다른데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컬러가 다른데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인지치료 아론백 제가 우울증을 오래 겪었어서 이 이론을 모를 수가 없죠. 저도 전공을 했고 모를 수가 없는데 참 이거를 어렵지 않게 되게 잘 풀어주신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공자들만 그러니까 보통은 전공자나 저처럼 아파서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이론이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아주 간단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쉽게 잘 풀어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저 대표님 상담은 꼭 받아봐야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강의였습니다. 네, 오늘은 혹평은 없고 호평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모의 두 분의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정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두 분 다 너무 강의를 잘하셔요. 예. 김희영 대표님은 정말 이렇게 강의를 잘하셔서 이렇게 명강사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강의 있으면 또 제가 신청해서 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나라 강사님은 상담 쪽에 좀 인지행동치료라든지 상담 쪽에 이런 기법들이 되게 어려운데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이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청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이제 열심히 잘 들으시던데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그 남이강이 참 많이 유익한 것 같아요. 우선 그 김하영 우리 대표님께서 참 경력이 화려하듯이 그 삶에서 또 이렇게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마음에 쏙쏙 와닿고 또 동감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 사는 것은 참 행복하기 위해서 또 서로 이렇게 그 예스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우리가 사람 사는데 이런 예스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정도 좋습니다. 참 우리가 열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까지도 이렇게 또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한다는 것. 또 우리가 그거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상대를 위한 것이라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나라 우리 대표님, 아유 너무 진짜 아기자기하게 또 잘 설명해 주시고 참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진짜 셀프 테라피 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화나서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갖다가 알고 실천을 하면은 참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4초 안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꾼다. 이게 저의 삶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화낼 일도 조금만 참고 나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나라 대표님께서는 적용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또 저도 그렇게 또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강사님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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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우리 양세현 대표님도 뭐 소감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먼저 김희영 대표님 강의해 주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영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정말 삶에 열정적인 분이시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시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정을 저도 배우게 된 것 같고요.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설득의 심리학 이런 책들이 떠오르면서 고객 니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동기부여가 됐고요. 강의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내용이 귀에 잘 들어와서 강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1시간 정도 강의 다시 열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멋진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나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인지 행동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그걸 말로 풀어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라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뭐 표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사례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점을 느끼고 저도 관심이 생겼어요. 전혀 잘 모르던 분야였는데 이렇게 풀어내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울증이라던가 행동 장애 부분 수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느끼게 됐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정말 그 상담을 받는 느낌, 제가 직접 상담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진짜 상담 받게 되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영어를 나도 공부하고 싶다.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가지고 저렇게 중간중간 프로페셔널하게 영어 구사할 수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약간 이제 다른 입장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시면 그 인지 행동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연구소의 마스코트 엄미련 대표님. 말씀해 주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미래입니다. 김희연 대표님 그 강의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했던 업이 생각나가지고 이것도 다른 본인들도 업에도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인 기업을 하면서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지금에 와서도 1인 기업으로 다시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책으로 또 열심히 또 읽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김나라 대표님 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긍정학원을 쓰면서 긍정학원을 하고 미라클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현재. 근데 감사했기도 전에는 안 썼는데 전에는 필사를 안 했어요. 지금 현재로는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만큼 감사일기가 저한테 많은 변화가 왔어요. 학원서까지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다음 책 제목이 그걸로 할 것 같아요. 감사일기로 아마.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순 대표님 한 말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장덕순 대표님, 손영숙 대표님, 다들 어디 가셨나요? 김정민 대표님, 지금 화면 닫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바쁘신 분 같으네요. 지금 보시면 김희영 대표님도 그렇고 김나라 대표님도 그렇고 두 분 모두 진짜 완전 한 영역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색깔이 다르긴 하는데 그 색깔들이 되게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 덩어리를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 대표님은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그 사례를 되게 쉽게 잘 풀어내시더라고요. 특히 보니까 그 MBTI 이거를 4가지 유형으로 그 아줌마 승질급한 아줌마 합리적인 유형 이런 것들을 아줌마 사례로 비교를 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일생생활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목하기는 되게 쉽지 않는 부분인데 저렇게까지 하실 정도면 그게 경험치가 엄청 많이 쌓인 거라서 그 노하우라든지 그런 거 대단한 분이라고 좀 느껴지셨고 김나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두세 번 정도 줌에서 살짝 보고 이번에 처음 뵙는 건데 이렇게 보실 때는 되게 그냥 얌전하고 별로 말씀이 없으실 것 같은 느낌이셨는데 막상 강의를 할 때 보니까 강의할 때 그 모습은 또 전혀 다르세요. 깜짝 놀랐어요. 또 강의하는 모습은 그 전문가에 대한 그 소스에 대한 그게 굉장히 확실하셔갖고 말씀하실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서 더 좋은 강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30분이 솔직히 두 분한테는 너무 짧았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짧았고 다음 기회에 또 우 대표님 통해서 특강 같은 게 또 이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또 대표님들의 또 역량들을 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두 분 강의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임선영 대표님 늦게 들어오셨네요. 또 우 대표님 네.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한 책 2권 본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질문 우리 또 김희영 대표님 정말 흔치 않게 에너지가 넘치신 분인데
이렇게 본인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아, 동기부여요. 조금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들리세요? 제 소리? 네. 네. 저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되게 금술이 좋으셨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신문 배달부터 뭐 중국집 가서 알바하고 또 뭐 이렇게 그 외국인들 우리 동네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좀 돈 있는 데가 어딘가 생각해서 외국인 아파트에 가서 제가 배를 누르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외국인 가정에 가서 중2 때부터 청소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50개 직업을 가졌는데 대기업에도 제가 태평양에도 되게 오랜 시간을 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대기업도 다녀보고 피부샵도 제가 한 10년 해보고 피부관리실도 피부과 실장도 해보고 하여튼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동기부여는 우리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내가 그 부모님 대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잘 살고 이제 나중에 뵈야 되겠다는 그 동기부여가 있어요. 네,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미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미션. 독립군이면 독립군답게 하고 이관수 누나처럼 팍 하고 죽고. 그러니까 나도 어떤 미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미션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어떤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나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약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노래와 글과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내 셀프 동기부여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 길을 가고 있어요. 마이웨이. 그러니까 참 멋지시네요. 저도 말씀처럼 그런 이 땅에 온 제 사명을 찾아보는 게 저한테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데 정말 그 열정으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책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김나래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질문이 본인이 어쨌든 궁금한 게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마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우리 나라 대표님 이런 인지행동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이나 이럴 때 어머니나 아버지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어릴 때부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영어 강사 생활을 20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라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한국말이 아니라 편하시지 않다 하더라도 왜냐면 저희가 한국말로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 말씀을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왜냐면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이게 뭐 그 회화나 이런 상황이 되거나 그럴 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밖에 없는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라는 것밖에 없지 더 이상 뭔가를 갖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 했으니까 내가 나이가 좀 더 먹어서 내가 이제 스스로 돈을 더 벌어서 할 수 있을 때 해보리라 할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상담은 좀 나이가 들어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어야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20대인데 40대가 와서 나한테 부부 상담을 해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20대한테 내가 부부 상담을 받는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지그시 드신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저는 이쪽으로 더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그 삐그덕거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삐그덕거림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저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이런 기법들 저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보게 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많이 보편화된 기법이기 때문에 그 상담 공부를 하면 알게 되는 그 부분이 있고요. 제가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기법이라고 하면 IFS라고 해서요.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불안과 대화를 하거나 외로움과 대화를 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그 파트들이 다 저 내담자가 상담 상황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기 이야기가 다 받아들여지는 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러한 파트별도 다 받아들여지는 게 필요해서 나와 불안과의 내 관계는 어떤지, 나와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의 내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랑 연결이 많이 돼요.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법이 좀 더 많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CBT는 그냥 해보실 수 있는 혼자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너무나 힘들면 그거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들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자기 정화 치유, 자기 발견 쪽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막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침 우리 다음 주 우리 특강하실 임선정 대표님 오셨네요. 임 대표님 뭐 우리 계신 분들한테 간략하게 본인 소개랑 다음 주 특강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신 김에. 다음 주 특강 소개. 아니요, 이제부터 준비할 겁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 사실 김나라 스님 강의한다 그래서 얼떨결에 지금 보러 왔는데, 네. 저는 사실 지난번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거에 대해서 특강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네. 오, 기대됩니다. 다음 주도. 네, 그럼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10시 반 딱 맞게 잘 끝나면 두 분 너무 대표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잘하셨고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진행하는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 단톡방에서도 자주 소통하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네. 두 강사님 서로 피드백 안 하셨는데요. 맞아요. 해주세요. 김미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데서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네.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강의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네. 자신감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네.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PR해서 해 나가야 되는지 일단은 50가지의 직업을 네. 해보셨다는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와닿았고요. 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스를 이끌어내는 방법에서 이제 그 고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나눠주시는 그 부분도 참 네네.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런 감사합니다.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또 네. 경쾌하게 나눠주시고 그 아이고.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해야 될지 시간 분배를 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꼭 네,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김나라 대표님 강의를 너무나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가슴이 와닿았던 건요. 그 선택의 관리 뭐죠? 여러 가지 내가 선택이 많지만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갈래가 많지만, 그러니까 불안, 뭐 외로움, 고독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갈래도 다 허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각을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생각에 대한 컨트롤을 우리가 보통 뭐 바라보는 것들 뭐 생각에 대한 컨트롤 마음 공부하려면 그런 게 기본이지만 더 이 생각에 대한 컨트롤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그 생각이 감정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생각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컨트롤해야겠다. 예, 이것을 오늘도 특별하게 배웠습니다. 더욱더. 예. 그래서 굉장히 강의가 너무 좋았고요.
지금 제가 또 라이프 코치 공부 중이거든요. 아, 네, 네.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의뢰 한번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언제든요. 네, 네. 네. 나세원 제가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요. 영어 언제든.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제가 4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아, KAC. KC. 네, 저 네. KC 어제 봤으니까요. 네. 저 겸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합격이에요. 합격 예감. 네네네네. 우리 선생님 한번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연락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네네.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도움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아유, 너무 훈훈하네요. 우리 김희영 대표님 블로그는 제가 공유를 했고요. 우리 김나라 대표님 블로그 올려주시면은 네, 서로 가서 보면서 나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어느 정도만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오늘 두 분이 아주 미모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박윤희 우리 대표님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나라 대표님은 뭐 이렇게 굉장히 한 20대 같은데 영어 맞아요. 영어 경력도 20년이고 그렇다면은 혹시 이렇게 공개할 수 있으시나 모르겠네요. 네네. 저 나이 예. 말씀하시구나. 저 지금 80이어서요. 80이면 43입니다. 네. 아직은 20대로 50대, 20대. 감사합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이런 상황이 되면. 나이 궁금하시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김희영 놀랐어요. 대표님도 이렇게 되게 앳돼 보이시는데요. 저 궁금하긴 한데요. 30대시네. 30대. 69세입니다. 30대시구나. 박 대표님이요. 박 대표님도 뭐 한 40대로밖에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나눔을 하니까 더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드리고 선영 대표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할 이야기는 없고 일단은 모든 강의가 지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다 잘 하시고 또 특히나 또 오늘 강의하신 분들이 강의를 너무 잘하셔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만 해도 지금 계속 재요청이 지금 들어오는 댓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으셔서 한번 또 우 대표님이랑 뭐 릴레이 특강 1시간 이상 되는 그거랑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한번 다시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또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어때요, 우 대표님? 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강의 뭐 내용 너무 좋고 특히나 뭐 김영 대표님, 김나라 대표님들 다 내용들이 다 좋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반응들이 다 한 번씩은 다시 더 듣고 싶다라고 거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다시 그 릴레이 특강을 좀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지금 그 강의를 잘 마무리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이 늦어서 사진 하나 찍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최대한 아까 얘기했죠? 기분이 안 좋은 얼굴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맞죠, 김나라 대표님? 맞아요. 네, 웃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네. 웃어. 정말 잘해주시는. 네, 웃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요일날 모두 애쓰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예. 네, 저 채팅창에 인사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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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